오늘은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연속형 확률 변수에 대해서 했는데 이 연속형 확률 변수를 확장시켜 이산형 확률 변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연속형 확률 변수는 사실 쉬워요. 뭐 우리가 그동안 했던 자료들을 그대로 사용하면 되니까. 자, 다시 데이터가 있다라고 했을 때 1000명의 학생들을 조사를 해서 키를 측정을 했다. 178cm, 169cm, 185cm 이렇게 나왔어요. 이때 이게 뭐냐? 변수죠. 데이터로 따지면 변수예요. 근데 이 변수가 확률 변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데이터를 다시 정리하는 거예요. 어떻게 정리하느냐? X가 있을 때 키를 가장 작은 사람부터 이제 정리를 해보자고요. 해봤더니 150cm 사람이 있었다. 그 다음에 151, 152 쭉 가서 제일 큰 사람이 예를 들어서 190 있었다라고 치죠. 자, 이때 여기에 아이디는 여기 N수는 몇 명일까요? 여기가 1000명이었죠? 여긴 얼마일까? 1000보다 작다고. 지금 만약에 이게 1000이 되려면 150인 사람이 한 명, 151인 사람이 한 명, 모두 한 명 이렇게 있을 때예요. 그런데 실제로 따지면 여기에 N수를 계산해 주면 여기에 N수가 뭐 2명이 될 수도 있고 7명이 될 수도 있다고. 그러면 여기에 토탈 아이디는 1000보다 작은 값이 나올 거라고. 그리고 이때 1000명 중에서 2명이니까 이거의 확률이 어떻게 돼요? 이거 확률이 0.002가 되겠지. 이렇게 이 변수 값에 대해서 확률을 정의를 해줬을 때 이 x를 뭐라고 하냐? 이때 이 x를 확률 변수라고 한다. 그리고 애초에 처음부터 이 확률 변수 x의 원값인 변수 데이터들이 뭘로 되어 있냐? 연속형 변수로 되어 있다. 그리고 이 연속형 변수로 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가지고 뭘 했다? 연속형 확률 변수로 만들어주고 그 확률 변수 각각에 대해서 확률을 매칭시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산형 확률 변수라고 하는 건 뭐냐? 이산형 확률 변수라고 했을 때의 요 값은 범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동전을 던졌는데 앞면이 나올 수도 있고 뒷면이 나올 수도 있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이 변수는 무슨 변수가 되느냐? 범주형 변수가 돼요. 범주형 변수가 되고 명목 척도가 된다고. 그러면 이걸 가지고 다시 이제 확률 변수로 만들어주면 확률 변수가 어떻게 되느냐? 관심 자체를 바꿔주는데 뭘로 바꿔주느냐? 앞면이 나올 수로 생각을 해보자고. 그러면 1000번 던졌을 때 앞면이 한 번도 안 나올 수도 있죠? 한 번 나올 수도 있지? 2번 나올 수도 있지? 맥시멈 몇 번 나올 수 있어요? 1000번 나올 수 있어요. 여기는 그러면 뭐가 돼? 1000이 되겠네. 그럼 이때 이 0이 나올 확률이 있을 거 아니에요. 0이 나올 확률, 1이 나올 확률, 앞면이 2번 나올 확률, 1000번 나올 확률, 이렇게 매핑을 시키면 이때 이 변수를 뭐라고 한다? 확률 변수라고 한다. 그런데 원래 데이터가 뭐예요? 범주로 되어 있는 데이터를 정수로 만들어줬으니까 이때 이런 확률 변수를 이산형 확률 변수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변수와 확률 변수는 비슷한 개념 같지만 서로 다른 개념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통계 분석
응용 관점에서 볼 때는 확률 변수 몰라도 돼요. 그냥 변수만 가지고 알면 돼. 왜 변수만 가지고 알면 되냐면 만약에 데이터가 1000명을 조사했는데 여기에서 흡연 여부 한다 안 한다 등으로 조사됐고 그 다음에 키를 측정했다. 168cm, 172cm 이렇게 조사했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범주형 변수예요. 여기서 우리가 뭘 구하느냐? 빈도와 백분율을 구해. 자, 빈도를 구할 때 뭘 구하느냐? 흡연한 사람의 수로만 생각을 해주면 흡연한 사람은 0에서부터 1000 사이의 확률 변수를 갖겠죠. 그러면 흡연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300명이 나왔다. 그러면 300명이 나올 백분율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이거 확률을 매치시킨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우리는 이론적으로 공부할 때는 확률 변수와 확률을 전부 다 매핑시킬 수 있어야 되는데 실무적으로 볼 때는 분석을 할 때는 그런 과정은 누가? 통계 패키지 프로그램이 다 해주기 때문에 생략이 되는 거야. 근데 공부할 때는 좀 알아야 되겠지. 마찬가지로 연속형 변수, 요거 연속형 변수일 때는 역시 이때도 168이 나올 확률, 170이 나올 확률들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매핑시키니까 이걸 연속형 확률 변수에서 그대로 사용할 수 있을 거야. 자, 근데 요 이야기에 대한 얘기들이 이제 확률 변수까지만 했는데 여기서 조금 더 나가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이산형 확률 변수에서 베르누이라는 학자가 맨 처음 얘기한 베르누이 시행이라는 게 있어요. 베르누이 시행이라는 건데 뭐냐면 베르누이 시행은 나올 가능성이 딱 두 가지만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동전을 던졌는데 앞면이 나오냐 뒷면이 나오냐, 성공이냐 실패냐.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있는데 담배를 필 거냐 안 필 거냐 라고 생각해주면 이런 것을 베르누이 시행이다라고 해요. 베르누이 시행은 그래서 성공과 실패 두 가지만 있고 전사상은 뭐냐? 이렇게 나오겠죠? 두 가지밖에 없으니까. 자, 이 경우 예를 들어서 동전을 던지는 경우를 생각을 해주면 우리 통계학책에 가장 많이 나온 예제가 이건데 동전을 나오는데 앞면이냐 뒷면이냐를 따지면 앞면은 성공, 뒷면은 실패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딱 한 번만 던졌어. 앞면이 나올 확률이 얼마예요? 0.5죠. 이때 성공할 확률을 P로 놓고 우리 정확하게는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게 얼마다? 0.5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1-P라고 쓰면 뭐가 돼요? 이게 성공 확률이니까 얘는 실패 확률이 되는 거고 이때 우리가 쓸 때는 Q라고 써줘요. 1-PS가 되니까 얼마가 되냐? 0.5가 되겠죠. 자, 여기 성질을 따져보면 일단 확률이기 때문에 성공 확률은 0보다 클 거야. 0이 나올 수는 있겠죠. 정확하게 따지면 성공 확률은 여기 사이에 나오겠지. 당연히 실패 확률도 0보다 클 거고 또 한 가지 얘를 더하면 무조건 확률은 1이 나오는 이런 것을 뭐라고 하냐? 베르누이 시행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베르누이 시행은 딱 한 번만 하는 거야. 딱 한 번만. 그래서 우리가 가장 쉬운 예제로 우리가 뭐를 하냐면 동전. 왜? 성공 확률이 0.5일 때가 계산하기 쉬우니까. 근데 하다 보면 만약에 흡연 같은 거를 생각해 주면 흡연은 흡연자와 비흡연자로 나눈다고요. 흡연자와 비흡연자로. 그럼 이때 우리나라 성인 남자의 요즘 흡연율이 얼마라고 하냐면 대략적으로 한 30%라고 하거든요. 그럼 뭐예요? 요거 확률은 0.3인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을 뽑았어. 어떤 성인 남자를 뽑았는데 이 사람이 흡연할 확률은 0.3. 흡연 안 할 확률은 0.7이 되겠죠. 이런 시행을 베르누이 시행이라고 한다. 근데 이 베르누이 시행이 왜 중요하냐? 이 베르누이 시행이 나중에 확장이 되면, 즉 베르누이 시행은 성공 확률이 성공과 실패가 나올 수 있는 요 딱 경우에서를 한 번만 하는 건데 이런 거를 몇 번 한다? 2번, 3번, 4번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 반복을 할 때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하느냐? 이항분포라고 합니다. 그 좀 이따 하고 다시 이제 확률 변수를 다시 땄어. 베르누이 시행을 했을 때
베르누이 시행은 앞면이 나올 확률 변수 x가 있고 이 확률 변수 앞면이 나올 가능성은 0하고 1 두 배밖에 없죠. 그럼 이때 매핑되는 확률 요건 뭐예요? 확률 밀도 함수가 되겠죠. 이산형 연속형 변수에는 정확하게 확률 질량 함수라고 해요. 통칭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해놓고 얘는 얼마예요? 0.5죠? 여기도 0.5인 거야. 이런 시행을 몇 번 한다? 여러 번 반복을 한다. 그래서 성공률이 P인 베르누이 시행을 N번 하는데 중요한 단어 독립적으로. 이 독립적으로라는 단어는 무슨 얘기냐면 동전을 던지는 실험을 하는데 첫 번째 동전을 던졌어. 앞면이 나왔어요. 두 번째 던졌어. 근데 이 두 번째 던진 것이 첫 번째 동전 던진 거에 앞면이 나온 거에 영향을 받으면 안 되죠. 그 얘기예요. 독립적으로라는 말은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반복을 한다. 라고 했을 때 확률 변수 x는 뭐냐? 성공 횟수라고 놓겠자. 성공 횟수라고 놓으면 이거의 확률은 어떻게 하냐? 이렇게 계산이 돼요. 뭐 다 증명이 되고 하는데 뭐 굳이 우리 이번 시간에 증명 같은 거 하지 말고 이렇게 된다라고 요거까지만 생각을 해볼 거예요. 그런데 재미난 게 있어요. 뭐냐면 범주형 변수에서는 평균을 구하지 않아요. 평균을 구하지 않아요. 그때 우리는 뭘 구하느냐? 기대값이라는 걸 구해요. 기대값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앞면이 나올 개수를 기대하는 값. 성공 확률이 0.5인데 1000번을 던지면 앞면은 몇 번 나올 거다? 500번이 나올 거라고 기대하는 거예요. 이 기대값을 써요. 그런데 얘를 뭘로 바꿔주면? 확률 변수로 바꿔주면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이 확률 변수가 나오니까 이 확률 변수는 뭘 구할 수 있느냐? 평균을 구할 수 있어요. 확률 변수는 평균을 구할 수 있어. 그래서 이항 분포에서는 평균이 계산이 돼요. 근데 평균이 계산이 되는데 이때 평균을 우리가 아는 얘네들 전부 더해서 데이터 수 n으로 나눠주는 이런 산술 평균이 구하면 당연히 안 되겠지. 이때 이항 분포의 평균은 어떻게 되느냐? NP예요. NP. N은 뭐야? 시행 횟수. P는 성공 확률. 그러니까 1000번을 던졌을 때 성공 확률이 0.5이면 얼마예요? 계산하면 500이죠? 이게 뭐였어 아까? 기대값. 그래서 사실은 평균은 기대값하고 같아요. 그런데 범주형 변수에서는 평균이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되고 뭐라고 한다? 기대값. 범주형 변수를 이산형 확률 변수로 만들면 뭐를 쓸 수 있다? 평균. 그러니까 결론은 같은 거야. 자, 그다음 또 한 가지 재미난 거. 평균을 구했으면 자동으로 나오는 게 뭐가 있어요? 분산이 나와야 되겠잖아. 분산이 나오는데 분산의 공식은 어떻게 하냐? NPQ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따지면 1000 곱하기 0.5 곱하기 0.5가 되겠지. 이렇게 하면 분산이 됩니다. 표준 편차는 루트를 취하면 되겠죠.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범주형 변수에는 평균을 못 구하는데 확률 변수로 바꾸면 평균을 구할 수 있다. 그리고 이때 확률 변수에서 평균은 우리가 아는 산술 평균이 아니다. 자, 우리가 지금 분포를 두 가지를 공부해 봤는데 하나는 정규 분포, 하나는 이항 분포. 우리가 정규 분포일 때를 보통 이렇게 써줘요. 정규 분포 때 평균이 뮤이고 분산이 시그마 제곱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해줘요. 그러면 이항 분포는 바이노미알 약자로 B라고 쓰고 이항 분포는 NP로 써줘요. N이 뭐예요? 시행 횟수. P는 성공 확률. 그러면 나중에 가면 요것만 보더라도 이 분포에 뭘 할 수 있다? 평균과 분산, 표준 편차를 알 수 있다고.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분포의 모양이 어떻다라는 것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무엇을 해볼 거냐면 시행 횟수가 5번이고 성공 확률이 0.5라고 생각해 보죠. 그러면 x라고 하는 확률 변수가 가질 수 있는 값은 0, 1, 2, 3, 4, 5가 될 거예요. 5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동전, 우리가 항상 쉬운 예제로 동전이니까 동전을 5번 던져. 5번 던져서 앞면이 한 번도 안 나올 확률이 있겠죠. 한 번 나올 확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 확률을 여기다가 그래프를 그려보자는 얘기예요. 막대 그래프를 그리면 대략적으로 어떤 모양이 나오냐면 이런 모양이 나와요. 이런 모양이 나와요. 실제로 이제 계산해보면 계산하면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동전을 첫 번째 던졌을 때 앞면이 안 나올, 뒷면이 나올 확률. 우리 앞면이 안 나올 건, 앞면이 0번 나올 거니까 첫 번째 요거 나오는 0.5야. 두 번째 동전을 던져서 다시 나와 0.5. 세 번째도 0.5. 네 번째도 0.5. 다섯 번째도 0.5. 그러면 동전이 5번 던졌을 때 앞면이 한 번도 안 나올 확률은 얼마다? 이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작은 값이 되겠죠. 동전이 앞면이 한 번 나올 확률은 얼마예요? 한 번 나올 확률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오면 되죠. 그런데 또 이렇게 나와도 되죠. 그럼 이런 경우에서 몇 가지가 있어? 5가지가 있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계산을 해서 그려주면 이런 모양이 나와요. 이런 모양이. 자, 그런데 재미난 게 있어요. 어떻게 재미난 거냐면 만약에 동전을 던지는 횟수를 늘려줘. 그러면 0부터 10까지 확률 변수가 나오겠네요. 0부터 10까지 확률 변수가 나오고 당연히 여기도 그래프가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나와요. 근데 여기서 또 100번을 해줘. 또 1000번을 해줘. 그럼 어떻게 됩니까? 시행횟수 n을 무한대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 요 분포 모양이 마치 뭐처럼 되느냐? 정규 분포로 근사를 해요. 그 이거를 뭐라고 하느냐? 이런 이론을 대표본 근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확률 변수 x가 이항 분포를 따를 때 이 이항 분포에서 n이 무한대로 가면 이 분포는 뭐로 가느냐? 정규 분포에 근사해진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통계에서 정규 분포가 굉장히 중요한 이론인 거예요. 자, 그럼 또 한 가지. 만약에 시행 횟수가 10번이고 성공 확률이 0.3이다 라고 하면 성공 확률이 0.3이다 라고 하면 이때의 그래프는 어떻게 될 거냐? 0부터 10까지 확률 변수가 나올 때 확률 변수 그래프를 그려주겠죠? 그럼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그냥 간단하게 패턴만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나와. 그럼 어때? 성공 확률이 낮으면 어디에? 여기가 3일 때 약간 왼쪽으로 치우쳐진 형태가 나오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성공 확률이 0.7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저 치우쳐진 모양이 나오겠죠? 그런데 이 경우는 이렇게 오른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모양을 가지고 나중에 분포를 그리면 우리 좀 까다로워요. 그럼 어떻게 되냐?
얘를 바꿔줘. 뭘로? 이게 P인데 이거를 이렇게 바꿔주면 결국 같잖아요. 결국 같은 거야. 그래서 우리 이항분포에서 그래프 모양을 보면 대부분 그래서 어떤 모양으로 표현이 되냐면 이항분포의 모양은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이렇게. 왜냐면 성공 확률이 0.5를 기준으로 0.5보다 작을 가능성까지 고려한 거예요. 0.4일 때, 0.3일 때, 0.2일 때. 그러니까 확률이 0.4면 조금 이렇게 갈 거고 0.5면 이렇게 가겠지. 그런데 성공 확률이 좀 낮다. 0.1이나 0.1, 이 정도로 된다라고 하면 이런 모양이 될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양에서도 성공 확률을 고정시킨 상태에서 뭘 한다? 시행 횟수를 늘리면 이 분포의 모양은 어떠냐? 얘도 결국은 이렇게 간다. 즉 이항 분포에서 성공 확률이 얼마가 되더라도 시행 횟수 n이 늘어나면 정규 분포로 근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재미난 성질인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산화의 확률 분포에서 또 다른 분포가 있어요. 어떤 분포가 있냐면 포화송 분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배울 때는 포화송이라고 해서 영문이로 배웠는데 사실은 이 학자는 프랑스 학자예요. 그래서 프랑스어로 발음을 하면 뿌아송이 돼요. 그래서 지금도 통계학 책에는 포화송이라고 돼 있는데 요즘은 이제 한글어 맞춤법 표기법의 외래어 표기법 따져보면 포화송이라고 써 있는 책도 많아요. 그래서 표기법상으로는 포화송이 많대. 아직은 통계학 책에서는 포화송이 좀 많다. 그래서 포화송 분포라고 했는데 이 포화송 분포라고 하는 거는 포화송 분포는 확률 변수 x가 이항 분포를 따랐을 때 재미난 건 뭐냐면 얘의 분포들이 n이 점점 커지면 얘는 뭐로 되느냐? 또 포화송 분포처럼 돼요. 그래서 포화송 분포의 모양도 그래프 모양도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그런데 포화송 분포와 이항 분포의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데 이항 분포는 여기 뭐예요? 성공 확률. 얘는 그럼 뭐가 나오냐? 성공이냐? 실패냐? 이 두 개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포화송 분포는 뭐냐면 단위 시간 또는 단위 면적 또는 단위 공간에서 희귀하게 일어나는 사건의 횟수예요.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제품을 만들어요. 제품을 만드는데 1000개의 제품을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죠. 1000개의 제품을 만들었는데 이 제품이 합격이 될 수도 있고 불합격이 될 수도 있어. 그러면 합격할 수 있고 불합격될 수도 있고 합격, 불합격 이렇게 되겠죠. 이때 불합격에 관심을 갖는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이항 분포 입장에 생각해 보면 성공이냐 실패냐죠. 성공이냐 실패냐. 그러니까 얘 자체도 어떻게 생각이 좀 뭐냐면 베르누이 각각 하나하나는 베르누이 시행이고 이 전체는 이항 분포하고 비슷한 거예요. 한 가지 차이점이 있으면 제품의 불합격 날 확률은 어떻게 될까요? 0.5, 0.4, 0.3, 0.2, 0.1 이렇게 크지 않을 거라고. 애초에 어떻게 냐 처음부터 확률 자체가 굉장히 낮을 거예요. 0.01, 0.001. 그래서 뭐가 되냐? 단위 시간, 단위 면적, 단위 공간에서 희귀하게 일어나는 사건의 횟수. 즉 성공 확률이 굉장히 작은 불량품의 개수처럼 또는 1시간 동안 지나가는 자동차에서 도로에서 자동차가 지나가는데 이 1시간 동안 이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사고의 건수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희귀하겠죠. 근데 그 하나하나를 따져보면 베르누이 시행이야. 근데 교통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은 확률이 어떻다? 매우 낮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따져보면 이거는 무슨 분포냐? 이항 분포인 거예요. 하지만 이때 단위 시간, 단위 면적, 단위 공간에 대한 분포를 좀 더 정확하게 정리해보니까 이항 분포보다는 포화송 분포, 그래프 모양 자체가 애초에 처음부터 이렇게
이항 분포는 성공 확률에 따라서 이렇게 될 수 있죠. 그러나 포화성 분포는 애초에 처음부터 성공 확률이 매우 낮기 때문에 그래프 모양이 어떻게 나오는데 처음부터 확률 밀도함수는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얘도 n이 무수히 커지면 뭐가 될 수 있다? 정규 분포는 근사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재미난 거는 여기서 어떻게 되느냐? 평균과 분산이 같아요. 우리가 요 식은 이제 이항 분포로 포화성 분포의 확률을 계산하면 이렇게 나오지만 여기에서 이거는 희귀하게 일어날 확률이에요. 희귀하게 일어날 확률. 그러니까 NP로 생각하면 돼. NP로. 그랬을 때 어떻게 되느냐? 요 NP라고 생각해 주면 어떻게 된다? 평균과 분산이 동일한 모양을 띠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분포를 포화성 분포다라고 얘기해요. 포화성 분포. 그래서 이 포화성 분포에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아까 얘기한 단위 시간, 단위 면적, 단위 공간. 그래서 불량품의 개수, 교통사고의 건수, 이런 분포에 해당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포화성 분포하고 굉장히 흡사한 분포가 있어요. 보통 기초통계학 수준의 책이 안 나오는데 이거 굉장히 흡사한 분포가 뭐냐? 음이항 분포라는 게 있어요. 음이항 분포. 네거티브 바이너리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하는 음이항 분포라는 게 있습니다. 요 음이항 분포도 이항 분포하고 흡사해요. 포화성 분포하고 굉장히 흡사하게 생겼어요. 생긴 모양 자체도 어떻게 생겼느냐? 확률을 계산해주면 이런 모양을 띄워줘요. 평균도 이거야. 그런데 포화성 분포하고 음이항 분포의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데 어떤 차이냐? 포화성 분포는 분산이 이거예요. 그리고 모든 확률 변수 이 값에서 분산이 일정해요. 분산이 일정해. 이에 비해서 음이항 분포가 어떠냐? 분산이 일정하지 않아요. 분산이 일정하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 이 1이 나올 확률 1이 나올 가능성을 따지면 여기 확률 여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요게 요 시점에서는 이게 뭐냐? 평균이에요. 근데 여기에 뭘 계산할 수 있어? 분산을 계산할 수 있겠죠. 분산을 계산한 다음에 표준 편차를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표시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여기도 요게 평균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표준 편차를 계산하면 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여기도 되냐? 계산할 수 있고 표준 편차를 계산하면 이렇게 돼요. 여기도 이렇게 되고 표준 편차를 계산하면 이렇게 돼. 즉 이때 이 표준 편차가 어떻다? 포화성 분포는 같다. 그런데 음이항 분포에서 어떻게 되냐? 얘가 이렇게 돼요. 무슨 얘기예요? 확률 x값이 커질수록 분산이 커지는 경향이 있어요. 분산이 일정하지 않아.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과분산이다라고 이야기해줘요. 통계학 개론 기초 시간의 수준을 넘긴 하겠지만 나중에 우리가 분석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음이항 분포를 이용하는 분석들이 나와요. 분석들이 나오는데 자, 가장 대표적인 거로 이항 분포를 이용하는 분석이 있고 포화성 분포를 이용하는 분석이 있고 음이항 분포를 이용하는 분석이 있어요. 이항 분포를 이용하는 분석의 가장 대표적인 분석이 로지스틱 회귀 분석이에요. 포화성 분포를 이용하는 가장 대표적인 회귀 분석이 포화성 회귀 분석이에요. 음이항 분포를 이용하면 음이항 회귀 분석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런 각각의 분포에 맞는 분석 기법들이 나중에 개발이 되는 거예요. 그럼 정규 분포를 이용하는 분석도 있겠네요. 정규 분포를 이용하는 분석이 뭐냐? 회귀 분석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게 회귀 분석이에요.
정확히 따지면 선형 회귀 분석. 그리고 이거 말고도 또 뭐가 있느냐? t-테스트, 아노바.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T분포, F분포 등을 배우도록 할 건데 사실 정확히 따지면 t-테스트는 T분포를 이용하고 아노바는 F분포를 이용을 해요. 그런데 나중에 얘네들은 가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면 얘가 돼. 얘가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합쳐서 우리는 통계 분석 이론적 개념이 아닌 분석적 관점에서 따지면 이런 모형을 리니어 모델 해서 선형 모형이라고 해요. 선형 모형은 t-테스트, 아노바, 회귀 분석 등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확률 변수에 대한 얘기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서 마치도록 할게요.